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당분간은 요 놈의 일과 에너지만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과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수능에서 특히 물리학 원에서 50점 만점이거든요. 물리는 50점을 맞느냐 못 맞느냐는 여기서 결정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애매한 세대더라. 그 얘기 알죠?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 바뀌더만 이게 체계가. 그래갖고 여러분들 때까지는 물, 화, 생, 지가 과학이 나눠서 두 과목을 보고요. 여러분들 밑에 학년부터는 물, 화, 생, 지 구분이 없이 그냥 통합으로 하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는 현역이라 그래요, 보통. 고3 때 바로 수능 봐서 시험 잘 봐서 대학을 가셔도 되고, 그런데 보통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봐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수능 한 번 정도는 더 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밑에 학년 때는 그게 하나로 통합돼서 본다는 소리는, 그러면 생각해봐. 물, 화, 생, 지에서 이게 통합돼서 하나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선택 과목이 없고 다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생물하고 지구과학의 비중이 확 내려가고요. 결국 물리하고 화학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물리, 화학 안 되는 애들은 죽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물리, 화학이 된다? 그럼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험 보는 게 허용이 된다는 소리고, 물리, 화학이 안 된다. 나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선택을 해서 어떻게 대학을 꾸역꾸역 갈 거다. 그런 학생들은 그 다음에는 못 보니까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해 죽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을 여러분들 때는 좀 해놓는 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물리화학 못해도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잘해도 대학을 갔거든요. 속된 말로 의대 지원하는 애들 중에 생지 선택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화학 안 되는 애들은 쉽지 않지. 자, 지난 시간에 1번, 2번, 4번, 6번, 7번까지는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62페이지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 문제. 자, 62페이지 8번 문제. 자, 역시 이 문제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조금 순화시키면은 여러분들 중3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로 내도 충분해요, 이런 문제는. 문제를 두 개로 끊을게요, 얘를. 자, 문제부터 읽어보고 두 개로 끊어볼게요. 뭐야? 광고가.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m인 수레가, 자, 얘는 문제를 두 개로 잘라보면은요, 수평면을 하나를 잘라요. 자, 먼저 8번 문제인데요. 수평면에 있고요. 수평면에서 경사면을 올라갔다, 곡선을 올라갔다가 내려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인데, 여기 그냥 수레가 있는데 질량이 m인 수레가 있어요.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왜? 정지 상태라 그랬으니까. 자, 얘를 힘 F로 잡아 민대요. 자, 여기서부터. 얘를 힘 F로, 균일한 힘 F로 잡아 끌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칠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힘 F를 어느 동안, 시간 T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작용한 거는 시간 T라는 시간 동안 작용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속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V1이라고 할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V1으로 잘라요. 이렇게 하나, 끝. 이렇게 하나 잘라요.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눌게요. 문제를 여기 하나로 자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운동량, 충격량에서 보던 그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힘을 F를 시간 t 동안 작용했다.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그래서 얘는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쉬워. 이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잘라요. 이렇게 되면 그냥 커팅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맛 찍고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높이가 각각 3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h. 그 다음에 그 옆에가 2h.
인 높이를 수레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는 속력이 얼마? V로 지나가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는 속력이 얼마로 지나가냐면은 3V로 지나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난다. 수레의 속력은 PQ에서 각각 V, 3V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끊어보면 이 문제는요, 결국은 요 다음부터는 마찰이 적용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찰 손실나는 구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에요.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죠. 왜? 힘을 받았으니까. 추가로 힘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되는데 오른쪽 파트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 3mgh 높이 h라 했으니까 3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은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 2mgh 더하기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9v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뭘 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늘 중학교 때 보던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높이가 얼마인 경우? h가 제로인 경우. 즉 h가 제로, 위치 에너지가 없을 경우 운동 에너지가 다 얼마가 될까요? 하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그냥 볼게요. 요거 풀면은 넘어가면 mgh는 2분의 1.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약분 된다고 해서 막 약분하지 마시고요. 팁을 주자면은 mv 제곱에 9에서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8 이렇게 적으시는 게 편하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mv 제곱에 8배 한 게 mgh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요.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V1이라는 속력으로 쭉 갈 때 여기서부터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 경우? 제로인 경우죠. 그랬을 때 근데 문제에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구하냐면 F를 구하래요. 이 F를. 시간 T 동안 작용한 F를 구하래. 그럼 나는 F는 어떻게 구하면 돼? F는 델타 P를 얼마로? 시간 T로 나눈 꼴이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운동량 얼마 변한 거죠? 또 0에서 여기 MV1이 됐으니까는 운동량 MV1의 시간 T로 나눈 거.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형태도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형태가 이런 형태죠. 근데 이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복잡한데 생각해 놓고 보면은 왼쪽 오른쪽 잘라보면 왼쪽에서 이런 조건을 줬으니까 V1의 형태로 운동량이 요만큼 변했으니까 내가 이거 구하는구나. 근데 오른쪽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이런 관계 있구나. 그래서 V1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구나. 몇 V인지만 알면 되겠구나. 이거 따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결국은 몇 MV가 나와야 되니까 MGH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요식이나 요식에다가 요걸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요거 3배 하면 얼마죠? MGH가 요거니까 2분의 1 MV 제곱에 8인데 요거죠. MGH 요거의 3배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에 38이 24에다 1 더하니까 25죠. 이건 뭐예요? 몇 V 제곱한 거죠? 5V 제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 대신에 V1 대신에 5V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M 곱하기 5V.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던 식으로 풀자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에서 없는 건 뭐죠? 이쪽 파트는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어요. 여기서 운동량 충격량에서 요 간단한 시스템. 요거 하나만 중학교 때 없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요렇게 풀면. 괜찮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자니 이제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이거 한 문제 풀다가 끝나도 괜찮아요. 어저께 집사람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운전하면서 가다가, 집사람이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업 시간이 2시간인, 아니, 1시간인데, 5분 일찍 끝났다고. 툴툴대는 사람들. 제일 이해 안 간대. 그럼 자기는 생각했을 때, 그게 뭐게 중요하니?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10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도. 요번 시간에 요 8번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하고 넘어가 볼까요? 괜찮죠, 요거? 요거를 조금 변형해 볼게요. 요거 요렇게 푸는 것도 지겨워, 이제. 귀찮아. 요거를 조금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볼게요. 중학교 때 써도 돼요. 이거 중학교 때 써먹어도 되는 방식인데, 시간을 조금 단축해 보자면은, 우리 얘를,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지금? 2분의 1 mv 제곱으로 써 있죠. 요거를 2원으로 치환해 볼게요. 요렇게. 뭐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뭐 EK라고 처음 그러니까 뭐 개 중에는 뭐 멋있어 보이게 E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K 이렇게 치환하기도 하는데 아니, 다 좋은데 뭐 치환이 너무 어려우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린 E1으로 치환할게 얘를. 그럼 얘는 얼마로 치환하면 좋을까요? 얘는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거 v일 때를 2원으로 치환해서 얘는 921으로 치환하자.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mgh일 때를 E2로 치환하면 얘는 3E2 얘는 2E2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그럼 요게 똑같은 건데 요렇게 쓰는 거하고 여러분들 여기다 써볼게요. 3E2 더하기 2원은 9E1 더하기 2E2예요. 요게 요렇게 치환되죠. 요게 더 나중에 편해. 요렇게 하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높이는 h에만 위치 에너지는 h에만 비례한다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요렇게 주저리 써서 내려가는 것보단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편해요. 치환해서 쓰는 게. 요것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냥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킬도 스킬 같지도 않은 스킬이긴 한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거 갖고 뭐 대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서 풀 수 있다는 거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도 이런 거 나오면 뭐 이미 다 해서 끝났긴 한데 혹시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물리 파트 다시 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요거 일일이 다 안 쓰고 요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문제는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혹시 풀었는데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최대한 천천히 갈 거니까. 그 다음에 8번 했고요. 9번으로 가볼까요? 9번이 뭐냐? 9번이 방금 했던 치환하는 걸로 우리 이거 9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9번 P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어요. P점에서 속도 V가 있으니까 9번이에요. 윗 높이도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Q점을 지나서 제일 밑에로 우리 R이라고 해볼까요? R점까지 내려갈 건데 내려가는 동안 마찰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근데 좀 이따가 하겠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이 되는 걸 따지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지도 않지만 생각보다도 또 까다롭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중학교 때는 뭐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요. 다른 힘이 없어요. 얘는 다른 힘이 존재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나갔긴 했는데 그거 디테일한 건 좀 이따 다시 조정해 줄게요. 자, 그런데 9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의 위치에너지의 합은 Q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의 위치에너지의 합은 R점에서의 거기 바닥을 H0로 놓을게요. R점에서의 운동에너지 합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맞죠? 근데 이렇게 놓고 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고 풀게 되는데 그럼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9번. 아까처럼 뭐해서? 치환해서. 그냥 스킬이에요, 치환은. 저건 뭐 물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 스킬인데 저거 갖고 막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건 아니에요. 단순 스킬이에요. 자, 9번 문제를 빨리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기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지 마시고 저만 하나 그릴게요.
여기를 P, Q, 책에는 없지만 여기 R이라고 잡을게요. H가 아니야, R이. 그리고 여기 H 제로점으로 놓고요. 대신 여기가 높이가 얼마래요? 높이가 H.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여기 높이에요. 그럼 여기 대문자 H라고 놓을게요. 여기는 H가 0이에요. 자, 그때 속도, 물체 여기 있을 때 물체의 속도가 V래요. V0. 여기 있을 때 몇 V0? 2V0인가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여기 지나갔을 때가 몇 V0? 3V0래요. 그럼 이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아래서의 뭐 운동이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다 세 문장, 그러니까 식 세 개가 연립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일 때를 2원으로 치환할게요. 그럼 여기는 2원, 여기는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E1. 여기는 제곱이니까 9E1. 그쵸? 자, 근데 여기 H를 여기를 제로라고 놨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얼마로 놓으면 돼요? 9E1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부터는 9E1이니까 이거 9E1 되려면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얼마 모자라요? 8E1. 여기 얼마 모자라요? 4에서 9가 되면 5E1. 끝! 그러면 소문자 H 대 대문자 H는 8대 5. 끝! 이렇게 되죠. 아주 심플해지죠. 이렇게 되면. 편하죠. 여러분 그냥 스킬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답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죠? 4번밖에 없네요. 심플해지죠.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답을 내고 답만 맞추면은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 더 간결하게 풀까? 어떻게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들어갈까? 이거를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요. 9번 문제를 아까처럼 다 써가지고 일일이 연립해서 푸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답이 맞는다. 맞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사람은 단점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적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데 빨리 푼다라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할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실수를 해서 틀려요. 그러지 말고 실수할 건덕지는 없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결하게 풀 수 있을까를 자꾸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입니다. 자, 됐죠? 9번은. 자, 그럼 이제 그 옆 밑에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 도르래 문제예요. 얘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도르래 문제도. 자, 근데 방금 전에 9번에서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환이 마치 만능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 봐 얘기를 해주는데 치환을 했을 때 편한 문제가 있고 치환을 했을 때 오히려 꼬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 우리 도구라는 게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거잖아, 도구가. 근데 도구 잘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무조건 망치를 내려치죠. 그러지 마시고. 자, 10번. 자, 그림은 물체 A와 B 두 개의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질량은 각각 M이고 3M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 하나 더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방금 읽은 문제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 다 그려져 있죠. 그냥 그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문장은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림에 없는데 글로만 써 있는 조건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조건에는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조건이 특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냐면 A를 놓는 순간부터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A와 B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래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그냥 설명만 있는 거지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먼저 볼게요. 먼저 풀지 마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꼭 한 번만 읽어보세요. 기억, 가속도가 얼마니? 아, 가속도 구해야 되는구나. 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그 다음에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억은 하기 편해요. 기억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런 말 했었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안 되냐는 중등 과정에서는 뭐 마찰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다 보존되나 보다 하고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보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보존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럼 도르래가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질량이 M짜리가 있고 여기에는 물체가 몇 M짜리가 있대요? 3M짜리가 있대요. 이게 A고 B래요. 자, 여기다 우리 힘 좀 표시해 볼게요. 먼저 중력부터 표시해 보세요.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mg. 여기는 얼마? 3m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예전에 했던 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물론 여기에 장력 있어요. 장력 T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일자로 펴놓고 보면 물체가 어떻게 됐었죠? 그냥 하나로 보면 몇 M짜리 하나가 4M짜리 하나가 오른쪽으로 3Mg라는 힘을 받고 왼쪽으로는 얼마? Mg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4M짜리 하나가 우리 가속도 계산할 때요. 오른쪽으로 2mg라는 무슨 힘을 받아요? 얘를 특별하게 뭐라고 불렀죠? 얘를 알자 힘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 안 나도 돼요. 뭐 몸으로 습득한 거라. 그래서 F는 MA예요. 물리는 뭐 별거 없어요. F, 알자 힘 얼마? 2mg라는 힘으로. 질량 몇 M짜리를? 4M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했어요. A는 얼마예요? 뿅뿅 지우니까 2분의 1G예요. 아, 얘는 위로 2분의 1G로 가속이 되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2분의 1G로 가속이 되는구나. 하시면 그만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나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나 둘이 동일하게 얼마? 2분의 1G가 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볼게요. 자, 자, 이 문제랑 별개예요.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힘 받아요. 뭘 받죠? 중력이라는 힘 Mg를 받아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우리 공기에 대한 저항은 없어요. 마찰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 표시 안 했어요. 만약 공기 저항이 있으면 위로 저항이라는 힘이 존재를 하겠죠. 자, 힘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중력이라는 힘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얘는 중력이에요. 그럼 물체가 높이가 h만큼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요.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범위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물체는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라는 질문을 한번 날려볼게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중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날리면. 아니, 중력밖에 없고 마찰력이 없는데, 또 떨어지면 역학적 에너지 당연하게 보존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 왜 홍시라고 물어보시면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 문장은 뭔지 알죠? 어떤 드라마 대사거든요. 이 문장은 거의 개기는 수준이죠. 왜 그랬니?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떡하냐?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 왜 그러니? 그러면은 세상에는 힘은요. 두 개로 나누세요.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누세요. 보존력이 작용을 하면 그 물체는요, 보존력만 작용을 해서 그 보존력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힘 중에서. 그럼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그래서 비보존력이에요. 그럼 보존력은요, 비보존력은 나머지 다고요. 보존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얘는 중력하고요, 탄성력.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중력은 뭔지 알죠? 중력. 탄성력은 뭐예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을 탄성력이라 그래요. 요 두 개 빼고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요 두 개의 힘만 보존력이고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이니까 물체가 요 두 개의 힘만 작용해서 일을 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에요. 자, 얘는 뭐밖에 없죠? 힘이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해요. 이럼 저 물체는 보존력만 일을 해준 게 돼요. H만큼 내려가는 동안. 그래서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건 지울게요. 이건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힘을 받아볼게요. 뭐냐면 질량 M자리가 아래쪽으로 중력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쪽으로 실이 잡아당겨주는 장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얘는 중력이니까 얘는 보존력이에요. 문제는 얘가 비보존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작용해 만약에 물체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겠죠. 그럼 이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이렇게 되면. 왜? 비보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보존력 방향으로 물체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일을 한 게 되고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니은 보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데 B만 보세요. B를 물어봤으면 B만 보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A라는 사건을 물어보면 B나 C라는 사건에 관심이 생겨요.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A라는 사건만 물어봤으면 A라는 사건에만 대답을 해요. 니은에서는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그래서 그냥 B만 쳐다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보존력만 일을 해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B는 장력이 있어요. 장력이 뭐라고요? 비보존력이에요. 보존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비보존력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일을 해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힌트.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비보존력이 위로 작용했죠. 근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진행 힘 받은 방향으로 물체가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보존력의 반대로 내려가 버린다. 비보존력하고 반대로 가버린 거죠. 이러면 저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럼 B 보세요. B는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얘는 비보존력의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렇게 따지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비보존력 방향으로 물체가 올라가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번에 많이 하면 머리 아파요. 한 번에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대신 여기까지만 기억해줘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안 되냐는 결국은 비보존력이 일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면 되는구나. 비보존력이 일을 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는구나. 그것도 비보존력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버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 비보존력의 반대로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일단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니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아니에요. 보존 안 돼요. 그것도 장력의 반대로 내려갔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누구 거는? B는.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렇게 따지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A, B를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문제에서 그렸지만 A, B를 전체로 쳐다보면 4m짜리 하나로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3mg 반대 방향으로 mg. 그래서 3mg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저 3mg하고 mg는 중력이죠. 중력은 보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물체로 쳐다보면 장력은 내부 힘이라고 내력이 되니까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얘는 비보존력이 없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는 보존이에요. 그래서 뭐가 감소했죠?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A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켰고 이거 지울게요. 걸린다. 그 다음에 A가 빨라졌으니까 올라갔으니까 A의 위치 에너지도 증가시켰네요. 그럼 전체로 봤을 땐 감소한 에너지하고 증가한 에너지의 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역학적 에너지가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어디 갔어요? A의 중력 증가량은 깜짝 놀랐네. 요거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거랑 같으면 안 되지. 왜? 얘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같을 수가 없네요. 누가 더 커야 돼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더 커야 돼요. 요렇게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풀어버릇하면은 나중에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자리 잘 잡아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이거 배워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대충 보존돼? 안 보존돼? 증가해? 감소해? 막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좋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만 꼬이면은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놈의 일과 에너지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놈의 일과 에너지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별거 아니네 하고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기 딱 좋은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리 포기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좀 한다고 물리가 자기가 좀 해요. 그래서 나 물리 좀 잘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리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얼그러져요. 이게 얼그러져 가지고 못해요. 요게 잘 되면은 물리 어디 가서도 잘한다는 소리 해도 돼요. 요게 안 되면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래서 10번 기억 맞고요. 니은 보존 안 되니까 틀렸고요. 디귿 감소량과 같으면 안 되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11번. 자, 11번 보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참고로 중학교 내신으로 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영희가 우리 영희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혼자 노네? 그쵸? 왕따인가 봐. 혼자 놀아요. 맞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요. 뭐였더라? DM. 어려웠어. DM. DM을 어쩌니 저쩌니 DM이 어쩌니 그러고 DMC를 말하는 걸까? 그런데 DM이 다이렉트 메시지더라고요. 참.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바로 쏘는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 거기서 하는 건가 봐요.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몰라요. 어쨌거나. 저 DM 알아요, 이제. 그래서 DM 보낸다, DM 했다. 이런 표현 알고요. 새로 배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뭐였더라? 인급동. 난 그래갖고 집사람이 갑자기 또 내가 DM이 뭐야?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 인급동은 알아? 그러더라고. 또 그래갖고. 난 또 뒤에를 동자가 아니라 똥자로 들었네.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그런 건가? 인정사정 볼 수가 없는 급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면서요. 솔직히 얘기해 이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예전에 배웠던 거는
근데 솔직히 듣고 아예 몰랐어. 틀딱이 뭔지를 정말 몰랐어요. 틀딱은 정말 몰랐거든? 예상도 못했어. 어, 틀딱. 좋은 표현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그래서 영희가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 위치에서 정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v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림에 정지 없으니까 정지라고 꼭 표시를 해주시던지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라고 써 있으면 그림에다가 정지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안 헷갈려요. 출발하여 물놀이 기구의 빗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중력과 속도는 G로 영희의 크기, 공기의 저항, 모든 마찰을 무시해라. 그럼 얘는 뭐만 받고 내려가는 거죠? 중력만 받고 내려가는 거니까 보존력만 이르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는 케이스예요. 기억.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영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감소한다겠죠? 뭐 이 정도는 중학교 때도 해요. 자,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영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뭐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지우고 갈까요? 얘는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속력이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속력은 뭐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얼마? mg, h가 감소한 만큼 2분의 1 m v 제곱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v인가요? v는 루트 얼마? 2gh예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은요, v는 루트 2gh가 눈에 하도 익어가지고 그냥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자주 하다 보면. 그래서 답은 볼랑 디귿 하나네요. 나쁘지 않죠. 자, 아니구나. 디귿 하나가 아니구나.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맞았구나. 니은 디귿이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겠네요. 자, 넘어가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거기 언제 나온 건지 보세요.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제예요. 실제로 고3들이 모의평가 보면 수능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는데 2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20문제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럼 나머지 19개만 더 맞추면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물리 만점 맞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죠. 물리 만만하네 싶죠. 도대체 일과에너지가 뭔데 왜 자꾸 왜 일과에너지가 어렵다 하는 걸까? 아니면 주위에 선배들 혹은 언니, 오빠들, 형, 누나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면 사촌들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리 선택한 사람들 중에 일과에너지가 어떠니? 그럼 많이 힘들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물리 선택을 안 한 애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선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하지만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천천히 갑시다. 자, 14번 가보세요. 64페이지 14번. 자, 14번 가보시면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 잠깐만. 14번 문제는요, 우리 좀 전에 10번 문제랑 큰 차이가 없어요. 10번에서는 도르래를 놓고 문제를 놓은 것 뿐이라면 얘는 양쪽 빗면에다 놓고 문제를 놓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만 따지고 보면은 장력이 작용하니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지만 A, B 전체로 놓고 보면은 중력 말고 작용하는 힘이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그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자, 그림과 같이, 자, 그림에 다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없는 것만 표시할게요.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다른 빗면의 질량이 각각 3m, m인 물체 A와 B를 도래를 통해 실로 연결하여 가만히 놓았더니, 가만히 놓았더니 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구나. 정지라고 표시 하나만 해주세요.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하여 A는 내려가고,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갔겠죠, B는. B는 올라가요. 그래서 A가 출발하여 S만큼 운동하는 동안 A가 내려간 높이와 B가 올라간 높이를 각각 H와 EH라고 해라 라고 줬네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 싹 다 있고요. 뭐만 없죠? 처음 상태가 0에서 출발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 도착했을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여러분들은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에다 표시하시고 저는 그림이 없으니까는 그림을 그릴게요. 빗면에 다른 두 개가 있고 여기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할게요. 이때 여기까지 높이가 H래요. 근데 얘는 묶여 있다가 B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대요. 그리고 그때 높이가 2H래요. 그럼 당연히 이게 정지고요. 여기서의 속력은 어때요? 둘이 같이 묶여서 가니까 V라는 속력이 같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묻는 게 뭐니가 중요해요. 기억.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의 평균 속력은 얼마다. A의 중력 표시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물어보네요. 자, 그럼 우리 큰 컨셉부터 잡아볼게요. 큰 컨셉.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서는 누가 감소하죠?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네요. 그거 말고는 없죠. 감소는 다 증가해요. A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B의 위치 에너지도 증가했네요. 왜? 총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A의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질량, 여기가 질량이 3m이고, 여기가 안 써놨고, 여기가 m이네요.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했죠? 3mgH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 0에서 V가 됐으니까 2분의 1 몇 m짜리가, 3m짜리가, 조심하세요, 질량. V제곱 더하기 2분의 1, 얘는 m짜리가 V제곱 더하기 얘는 2H 올라왔으니까 mg 몇 H, 2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디귿부터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순서대로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기억, 니은, 디귿을 너무 순서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여기 있다. 이거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당연히 커야죠. 얘네 둘이 더 있으니까. 당연히 커야지.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여기서 얘는요. 중력 때문에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때 F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F2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MG랑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빗면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생기는 힘은 맞지만 중력보다는 작아요. 자, 그런데 저 F1하고 F2가 바뀔까요? 얘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로 쳐다보면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4M짜리가 오른쪽으로는 F2, 왼쪽으로는 F1. 근데 F1이 좀 더 크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은 그래서 4M짜리가 F1-F2라는 힘을 받아서 힘받은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근데 F는 MA니까 여기서 F 바뀌어요? F1-F2인 게 안 바뀌어요.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니은은 구하기 전에 V부터 좀 구해볼게요. 도착 속도. 그럼 얘 보낼 거 보내세요. 넘어가면은 약분은 mg, amg가 이걸 여기다 쓸까? 여기는 mgh는 2분의 1 mv 제곱의 몇 배예요? 1 더하기 3, 1이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V부터 계산해 볼게요. 뿅, 뿅 날라가고 V는 4분의 GH의 아니구나. 요것도 있구나. 2분의 GH의 루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어디가?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따라와 주세요. 한 번에 많이 가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하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무조건 다 어려워요. 처음부터 한 번에 제대로 쉬운 사람은 드물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이해가 됐거나 아니면 이해된 척 하고 있거나.
근데 굳이 이해된 척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좀 온다. 오늘 같은 날 창문 열어.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 다 그 어디서 카페 같은 데 가서 바닷가 비 오는 바다 이쁘잖아요. 비 오는 바다에 가서 카페에 가서 탁,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쳐다보면 좋은 날씨인데. 오, 비 많이 오네. 비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갑자기 추워진다. 여러분들 옷 두둑히 입고 다녀요. 갑자기 이제 저렇게 비 오고 나면은 내일부터 낮에도 오 추워 이 소리 난다 이제. 아프지? 조심하고. 나는 여기가 그랬어. 여기가 지금 여기 상처 있거든요. 여기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게 피곤해서 그 뭐지? 그 림프가 부은 거래 그게. 그리고 이게 부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그거 조직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대. 갑자기 그러니까 암일 수 있다고. 그때 내가 몇 살이었냐면 아니다 28살 때인가?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또 골 때린 건 내과를 갔거든요. 근데 개인 병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과를 갔어.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수술 도구가 없다는 거야 내과라서. 거기서 외과를 가야 된대. 거기서 내 손을 잡더니 날 질질질 끌고 가 얼른.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더라고. 거기는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이 산부인과였어요. 산부인과는 외과 수술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조직 검사했잖아. 그래서 그래갖고 이름이 하필이면 또 김수인이니까 여자 이름 같으니까 약국 가서도 별거 내가 약 받으러 가면 본인이세요? 자꾸 그러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니까 나 산부인과에서 수술대에 올라가 봤다 예전에 그래갖고 조직 검사했는데 다행히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그 쪄냈었는데 아프더라 요거 띠내는 것도. 자,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속도까지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니은이 되게 웃긴다? 사람들한테 구해보라 그러잖아요. 니은을 못하겠대. 못 구하겠대. 왜? 그랬더니,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해? 평균 속력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여기 속도 구해봐. 요거,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 구해봐. 그러면은, 고3쯤 되잖아요. 이거 잘 구해요. 요거까지는. 근데 니은을 못하겠대.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그랬어.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이게 왜 그런 사태가 뭐냐. 공식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럴 수가 있는데 처음 속도가 얼마죠? 0이죠. x축 시간, y축이 속도예요. 0에서부터 얘는 등가속 운동이라며 기억에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속도가 v라며. 그럼 이거 평균 속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처음 속도와 끝 속도의 절반이었죠. 오, 빗소리 이쁘다. 이럴 때 자야 되는데. 딱 이 소리 들으면서 진짜 잠 잘 오는데. 그러면 딱 여기 절반이죠. 그럼 얼마 구하면 돼요? 2분의 1 V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평균 속도는 루트 2분의 GH의 얼마? 2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니은은 답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평균 속도. 좀 그러지. 여기까지 해주면 또 그러다. 그거 저도 알아요. 그래. 좋아. 근데 문제는 시험 시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걸 생각해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오늘 했던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좀 조합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이따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5번 가볼까요? 15번? 오늘 좀 너무 많이 했나?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5번까지 해야 5개를. 그래도 최소한 5개는 해야지. 많이는 안 해요, 여러분들. 저랑 지금 하면서 이제 요번 주의 목표가 뭐냐면 당장은 일과 에너지 한 5개에서 6개, 7개 요 정도 푸는 거. 그래서 그 주에 다시 반복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게 무슨 뜻을 갖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과 에너지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앞에서부터 역학 다시 푸는 거 그거 2가지예요. 자, 15번.
자, 그림 가는 경사면에서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그림에 나와 있어요. 2kg이라고. P에서 Q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죠? 이 지가 무슨 연어야? 왜 거슬러 올라가고 난리야? 자, Q점까지 직선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보면요. 저 물체는요, 빗면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보존이 돼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대신 얘는 운동 에너지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뭐가 감소하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림 나는 물체가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Q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량은 뭐죠? 질량에다 속도를 곱해놓은 물리량이에요.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4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죠. 그렇다는 소리는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거기서 순간 정지네요, 지금. 자, 0초에서 0.4초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못 구하면 간접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물체는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0에서 0.4초까지 그래프 보세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이 운동량이에요. 자, 그리고 운동량이 4에서 얼마가 된 거죠? 0.4초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 그려보세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근데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죠? 2kg짜리예요. 그러면 4가 되려면 속력이 얼마? 2m/s에서 0.4초일 때 속력이 0이 된 거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빗면에 그림에다 매칭시켜 보면 처음에 P라는 점을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로 2m/s의 속력으로 가다가 Q라는 점에서 2kg짜리가 속력이 얼마가 된 거죠? 0이 된 거죠.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니까는 무슨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얼마 감소했죠?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2, 4. 4줄 감소했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4줄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되겠죠. 왜? 0.4초까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정지할 때까지. 만약에 정지할 때까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따야겠죠, 속도를, 변화량을. 그럼 결국은 15번의 답은 몇 줄? 4줄이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 중등과정에 배웠던 거 써먹을 수 있어요. 계속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이점은 뭐죠? 중등과정에서 안 한 거, 운동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지, 결국은 중학교 때, 중3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웠던 거랑은 차이가 없어요. 그 수준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애매해요. 물리를 선행이냐, 그 부분이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한테 미적분 가르치면 선행이에요. 그죠? 근데 중학교 때 기울기 배우죠. 면적 계산 배우죠. 사실은 그게 미분과 적분의 기본이니까. 좀 애매해. 난 솔직히 이게 선행한다는 게 만약인데 공식 나열해갖고 그거 외우라고 시키면 저는 그건 선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중학교 때 배웠던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는 선행이라고 하기 보기에는 그냥 생각의 확장이 아닐까. 그럼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은 뭐 갖다 대기 나름이어가지고. 어쨌거나 15번의 답은 4줄이면 4번이네요.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16번까지 하고 싶게요. 16번까지 하고 시죠.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었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6번 가보세요. 자, 16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자, 이제 16번은 은근히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계산 최대한 적게 하고요. 최대한 편한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림에 여러분들 높이 H인 곳에서 속력을 0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정지 혹은 V는 0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림에는 없어요. 글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놓았더니 4H인 곳에 도달하여 정지, 그럼 4H인 곳의 물체도 옆에다가 정지 혹은 V는 0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까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는 H예요. 얘는 4H예요. 이렇게 좀 해볼까요? 여기가 속도가 0이에요. 정지. 여기도 속도가 0이에요. 정지.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가 몇 배 차이 나죠? 4배 차이 나죠. 그럼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E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몇이? 4E. 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면 되니까. mgh니까. 제곱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요. 그리고는 A, B. 수평면에 도달했대요. 얘가 내려와서 A라는 곳에 도달했고, B라는 곳에 도달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힘을 받긴 받아요. 어디서 힘을 받냐면은 A, B 사이 구간에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힘 F를 받아요. 즉, 여기 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요. 여기 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면 되죠? 2예요. 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몇이? 4E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니까. 여기까지. 계산 가급적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실제 푼다고 생각하고 볼게요. 자, 이랬을 때 물체는 A, B 구간에서 힘 F를 받는데 작용했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A, B의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즉 이 문제는 뭘 요구하냐면은, 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A에서 B까지 물체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들게 F의 충격량이네요. F가 물체에 작용할 충격량을 구하래요. 충격량.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죠. 얘는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맞나요? 그럼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을 구분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지날 때 속도를 V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를 지날 때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가 돼야 되죠? 4배가 돼야 되죠. 그럼 속도가 몇 V? 2V가 되면 되네요. 끝났네.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운동량은 얼마?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mv. 여기 있을 때 운동량은 얼마? 질량 곱하기 속도 m 곱하기 2v. 방향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빼주면 얼마? mv. 충격량을 구하라 해서 이게 답이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v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v를 치환해 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관계만 볼게요. 위치 에너지 얼마? mgh가 감소해서 뭐가 증가했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증가해서 v만 있는 문자로 치환해 주면 되겠죠. 약분하면 뭐죠? v는 얼마? 루트 2gh인가요?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다 대입하면 m 곱하기 루트 2g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면 되겠네요. 심플하죠? 근데 이거 중등 과정처럼 막 연립해서 풀면 오래 걸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마 인식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현명하구나. 현명한 건 딴 거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단축하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쓰고 내 손을 어떻게 하면 덜 놀려서 실수를 적고 정확하게 풀 것이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여기 있다 보면 별 희한한 소리 잘 들리더라. 근데 오늘은 여기 테니스를 안 치네. 가끔 여기 있으면 테니스 소리도 나. 탕탕 소리도 나.
한 번은 여기 맞다. 여기 무슨 앞에 요거 앞에 벽에 보면은요. 왜 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 저 그것 때문에 방송 출연한 거 알고 있어요? 그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아침에 뭐 하는 거 있잖아. 아침 방송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왜 그 간단하게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잠깐 나왔었어요. 아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원장님이 잠깐만 와보래. 왜요? 그랬더니 뭐 좀 해야 된대.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갔더니 웬 어떤 사람이 VJ라 그러죠. 그 사람이 카메라 이렇게 들고 써가지고 저거 관련돼서 물어볼 거 있는데 인터뷰해도 되니?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리액션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막 해주세요. 그러는데 씨, 그 연기를 아무나 못하더라. 못하겠더라, 나는.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어디 방송인지도 안 물어봤고, 뭔지도 안 물어봤는데, 뭐 꼭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아침에 무슨 생방송 이런 무슨 아침 뭐 방송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그런 데서 뭐 소개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어. 그거랑 한 번 또 있었어. 한 번은 영재발굴단인가? 거기에 한 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거의 짜고 치도만 대사 거의 정해져 있더만. 그때도 영재발굴단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보니까는 대본이 있더만 애한테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내가 지하철에서 뭐 보고 뭐 사람의 키를 비례를 이용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에요. 괜찮죠? 야, 우리나라 영재 발굴단에 생각났는데 우리나라 영재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영재는 남들보다 계산을 좀 빨리 해서 그냥 계산 잘하면 영재인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머리를 잘 쓰는 게 영재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몇 번까지 했냐면은 한 번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 탈라니까 16번까지 했어요.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4일인가요? 와, 여러분들 주위에 고3인 선배 있으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30 며칠 남으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참고로 16일, 다음 달 16일이 수능이에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이거든요. 주위에 고3들이 있으면 가급적 건드리지 마세요. 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우리 고3은 물어요. 이렇게 되면은, 알았죠? 근데 고3한테 뭐 물어보기도 그렇다? 생각해봐. 고3이야? 형 공부 잘 돼요? 아씨,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공부 안 돼요? 아씨, 약 올리는 거야? 뭐라고. 그렇다고,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 그죠? 그냥 지나가면 어깨도 두드려줘. 어깨 툭툭 떠주면 또 왜 또 뭐 침울하게 두드린다는 등 응원해주는 또 불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쌩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상책이야. 하여튼 모른 척 하면 또 모른 척 했다고 지랄해요, 또. 하여튼 고3 옆에 가지 마. 뭘 해도 지랄이야. 여러분들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금방이에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오늘은 16번까지 했는데, 그럼 몇 번 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저랑 8번, 9번, 10번, 11번, 14번, 15번, 16번 했어요. 자, 요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쉰 다음에, 숙제 다 못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숙제하려고 혈안되지 마시고요. 먼저 지금 했던 것만 복습 좀 해주세요. 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니까 쉬는 시간 있다가, 저한테 안 되면 다시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게 다 되거든. 숙제 조금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 되거든. 1일차, 2일차까지는 다 했죠. 저 앞에 역학편. 오늘은 3일차 하시면 돼요. 3일차까지 하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4일차까지 가도 괜찮은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3일차까지는 한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좀 해주세요. 그럼 10분만 쉬었다 할게요.